안녕하세요. 정치를 읽어주는 정치도감입니다. 스토킹 범죄 혐의로 제가 오늘 소환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계획이고요. 이게 사실 여러분도 다 저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스토커였다면 이게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 기록물에 보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맞습니다. 논리나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객관성도 결여된 이런 궤변과 되지도 않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를 이렇게 매도하고 악마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옛날 우리 속담에 뺨을 맞아도 금가락지 낀 손으로 맞으랬다고 좀 격조 있고 멋진 이런 분들하고 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열하고 야비하고 모렴치한 정치 몰입애들 집단, 이 검찰 권력 집단과 제가 싸우다 보니까 한심한 생각도 들고 분노가 치밉니다. 예. 그럼 김 여사한테 연락한 이유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조언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처음에 접촉이 됐다고 수없이 저는 동의 반복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에서도 김명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을 신랄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언제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었습니까? 그렇게 고려시대가 패망한 이유가, 고려 왕조가 패망한 이유도 왜군의 침입 때문에 고려 왕조가 망했고, 조선 왕조 역시 마찬가지였고, 일제강점기 그렇게 당하고도 일본을 그렇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 일본과 무슨 동맹을 맺고 한미일 동맹을 맺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명주 의원의 그 말을 지지하는 것처럼,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기간에 킬체인, 대북 선제 타격, 그 다음에 남북 평화 시스템을 깨는 그런 발언과 유세와 정책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제가 한국에서 강연 활동을 하니까 제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미국 교포고 진영 논리를 떠난 분이니까 조언 좀 해주라고 연락처를 알려줘서, 그래서 내가 대통령 부부의 연락처를 받았고 미국에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병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 금쪽 같은 아들 한 명이 억울하게 이렇게 사고사로 돌아가셔도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데, 그거 이상으로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희생당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과연 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북을 악마하고 북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작전만 피고 있고, 북한 붕괴론과 또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또 북한을 이승만 때 했던 북진 통일을 다시 통일부에서 북진 통일을 정책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불안할 뿐더러 대선 기간에도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통일운동을 하는 재미교포로서 내 조국의 평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 대통령 부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겁니다. 네. 오늘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셨는데 김 여사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하신 건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이 터졌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카톡 내용에 적혀 있는가 하면 제가 살인적인 공격과 모함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줬다라는 그런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은 2022년 9월에 나를 스토킹 혐의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작년에 그런 카톡을 나한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순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네.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가 드러난 거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이번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검증한 사건입니다. 언더카바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분을 검증한 사건이고 여러 가지 선물이 전달된 거고 여러 가지 청탁이 시도된 건데 불행하게도 김건희 여사는 주는 선물을 다 받으셨고 시도한 청탁을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일부는 들어주려고 대통령실 직원과 비서와 관계부처 직원을 연결을 해줘서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은 신용은 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오늘 혹시 추가로 제출하실 증거 있으실까요? 뭐 카톡 내용이라든지 스토킹이 아니라고 하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카톡으로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그때마다 여사와 여사의 비서는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접견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스토킹이 전혀 아닌 거죠. 만약에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를 했어야 맞죠. 불안하다, 스토커가 왔다라고 신고를 했어야 맞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스토커로 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거 침입자, 건조물 침입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침입자가 들어왔다라고 신고를 해야 마땅한데 이 사건이 폭로되고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저를 주거 침입자와 또 스토킹 혐의자로 이렇게 몰아간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언더카바라고 하는 잠입 취재라고 하는 형식을 취한 거를 취재 윤리를 범죄로 규정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럼 유리창을 깼으면 유리창을 깬 것 자체는 범죄고 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에 홍수가 쳐들어갔다거나 화재가 나서 그 입주자가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유리창을 깨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화재에서 구해주고 홍수에서 구해주는 것은 정상 창작이 되고 그건 위법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 배우자가 뇌물을 받고 고가의 선물을 받고 인사청탁을 하고 이런 모습을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을 언더카바로 취재해서 폭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위법사항이 아님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부정부패와 인사청탁, 이권개입, 국정농단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밝혀질 수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그것이 성공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찰 조사를 확보하시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시고 수사와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고발 사주를 받은 이런 우익단체들에 의해서 제가 검찰에 고발당한 거와 경찰에 고발당한 거를 그동안 5차례 내가 소환을 당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 선물을 준 사람은 출국 정지를 당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데 막상 뇌물 선물을 받은 분은 이렇게 포토라인에도 안 서는 것은 이거는 우리 헌법조항에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헌법조항에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이 검찰이 방탄수사를 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